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바로 수익봉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봉투 키워드,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철강과 알루미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외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뉴욕 거래소에서 구리와 알루미늄, 금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구리의 선물 가격이 2%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행정명령에 여기 관세 예외나 면제는 없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밝혔고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의 관세도 역시나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몇몇 종목들이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해당 종목은 알맥과 알루코, 넥스틸로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피해 섹터가 어떤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방산 키워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해당 소식에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기지개를 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당정에서는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고요.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7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일부 좀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실적 발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실적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짙은 요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섹터가 방산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키워드에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와 APR이 오늘 대표적이었는데요. 두 가지 종목이 여성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에 좀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강력한 슈팅이 나왔는데 APR과 파마 리서치 이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위치는 차트상의 위치로 본다면 사뭇 엇갈려 있는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이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모가 수준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네, 세 가지의 수익 봉투 키워드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와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약했다면 오늘은 코스피가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어제와 정확하게 반대죠. 어제는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피가 코스닥이 올랐고 오늘은 코스닥이 반대로 약보합입니다. 근데 이제 장 막판에 관세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흔들고 좀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그 관세 부과일이 3월 4일부터라는 거예요. 또 그 중간에 어떤 또 이제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고 저는 이게 연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크게 조금 반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순매수가 최근에 계속 조금 눈에 띄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조금 바닥으로 보는 그런 사인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삼성을 딱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작년에 이미 악재란 악재는 저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미래의 어떤 펀더멘털까지 흔들어 가면서 악재가 충분히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라고 보고 삼성이 또 자사주까지 매입을 하고 최근에 HBM 공급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브로드컴에서도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HBM을 공급 요청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삼성전자는 좀 회복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수단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도 괜찮고 SK 하이닉스도 저는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더 튼튼하다라고 보는데 또 상승 탄력은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헤지 펀드들이 미국에서 IT 기업들의 지금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중대형 종목들로 수급이 이어지다가 이게 IT 이제 중소형 기업들로 조금 수급이 이전되는 그런 그림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쪽이라든지 로봇 테마주들 그리고 이제 AI 기업들은 꾸준히 우리가 좀 잘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좀 지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옆자리로 갈 것 같고요. 옆자리 행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는 그나마 근거가 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평균 회기형 장세 이제 관세 이야기가 좀 고조가 되면서 시장을 조금 많이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완화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저점과 고점을 반복해서 옆자리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그 타이밍을 잘 계산해서 좋은 종목들을 잘 잡는 데만 우리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잡는 방법 오늘도 잠시 후에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 강의를 도와드릴 예정이고 강의도 해드리고 관련된 지표들 무료로 또 제공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방송 말미에 이 기법으로 잡아낸 종목들 공략주를 소개해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수익 봉투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얘기가 나왔던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배웠어요. 이게 협상용 카드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수혜주 찾기, 피해주 찾기에 좀 나선 모습입니다. 일단 알맥이라던가 알루코 이런 종목들 막판에 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보여줬고 또 국내 철강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또 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이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협상 전략이다. 이걸 다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발언이 더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외가 없다. 예, 맞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전부 다 보편적 관세를 25%를 이제 부과하겠다. 그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트럼프 1기 시절을 놓고 보게 되면은 한국 같은 좀 예외 국가들도 있었는 반면에 이번에는 예외 없이 다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3월 4일에 시작을 한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또 오고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어떤 포고 문서에 사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 명분은 이렇습니다. 그냥 철강 이제 기존의 어떤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고 기존의 어떤 미국의 어떤 무역 정책 자체가 사실 어떤 알루미늄 산업과 이제 철강 산업, 국내 철강 산업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은 사실 어떤 그냥 특정 명분에 불과하고 협상 테이블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제 취임 연설 때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
이거 잡기 위해선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고 재정 지출은 어떻게 줄여야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로드맵 이야기는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은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이제 관세 같은 경우 이제 보편적 관세를 먹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에너지 공급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커머더티의 어떤 공급망 문제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보편적 관세를 먹이고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한다라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본질만 보자. 추후 협상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소나기가 우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나기가 왔기 때문에 철강 관련 종목들은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요. 다만 그 중에서 또 선별적으로 보는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북미 쪽에다가 그 어떤 철강 공장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 알루미늄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관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고 또 관세와 무관한 주식들, 예를 들면 엔터주들도 오늘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도 지속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조금 피해가고 피해주로 분류를 해놨다가 추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 다시 조금 잡아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는 다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해서 충격이 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40선 목전에 둔 채 좀 거래를 마칠 수 있었던 건 이게 협상용 카드로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는 점 반드시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방산 종목들입니다. 일단 하나그룹주가 오늘도 좀 일을 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참 잘 가고 전반적으로 방산 종목들이 오늘은 정부단에서도 좀 힘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3조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급등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정부 투자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상 지속적인 어떤 성장 모델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놀란 게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맞아요. 원이 나오면서 굉장히 커다란 호실적이 나오면서 저 덩치 큰 주식이 20%나 오늘 한화그룹주 자체가 시총이 엄청 커졌다고요. 엄청 컸습니다. 엄청 커지기도 네. 했고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 강세 추세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거의 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정도로 강세 흐름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이제 YOY 기준으로 40%대 그리고 190% 영업이익은 190%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K9 자주포 그리고 이제 천무라든지 그리고 120mm 박격포 이런 쪽에 대해서 기속적으로 수출도 올라가고 수입도 같이 올라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을 7.3%를 다시 확보를 또 했어요. 네. 다시 확보를 하면서 이런 지분들을 더 늘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동시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시너지로 볼 수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 확정이 나고 나서 이제 당선 확정이 나고 나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조선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군함을 가장 먼저 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약주로 소개도 드리고 잠시 후에도 또 이제 리뷰를 드릴 예정이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R&D 투자를 또 이제 군함 잠수정 쪽 이제 잠수함 쪽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봤을 때 어떤 시너지, 주가의 상승 시너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산주랑 조선주는 다 갈 건데 오늘은 방산주 이야기를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 투자도 투자지만 구조적으로 업사이드 요소가 업황이 저는 다 전반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이제 물론 이분이 조금 좀 한쪽으로 치우쳐지긴 했지만 이제 정치학자 중에 피터 자이안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이 결국에 가는 것은 극단적인 고립주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
방위산비를 좀 줄여야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호르무즈 협이라든지 말라카 해협 쪽에서 이제 미국의 군함을 빼야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 자원이라든지 석유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비용 문제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도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지금 안 그래도 러우 전쟁이 터지고 중동에서 전쟁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게 더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각국의 어떤 방위 체계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K9 자주포 잘 나가거든요. 또 이제 현대로템의 K2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금 어떤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요소가 앞으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급등이 나와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방산 종목들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은 많은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미리미리 잡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뜬 종목들 미리미리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들어와 주시고 마지막 키워드 이제 살펴볼게요. 실적 발표 이렇게 키워드는 뽑아봤는데 파마 리서치와 APR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사상 최고가 실적을 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둘 다 주가가 잘 갔고 오늘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전체적으로 레이저 업텍부터 시작해서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켰는데 일단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차트상의 위치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APR이 좀 매력적인 종목인가 그리고 파마 리서치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가 이런 걸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두 종목 다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 요소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그 이제 파마 리서치는 그 저보다 앵커님이 리쥬란, 네. 뭐 콘쥬란 이런 그렇죠. 어떤 의료 이제 미용기기,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미쥬란 이제 코스메틱, 네. 화장품 이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조금 성장이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36% YOY 기준으로 성장을 했고 매출액도 33% 성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줬는데 또 이제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모펀드 CVC 어떤 후광을 받아서 사실 올해 하반기 때 더 추가적인 외형 확장 그리고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주들을 좀 잘 볼 때는 지금 당장 잘 나온 건 중요한데 추후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런 쪽에서 저는 이 파마 리서치는 지금 증권가에서도 그냥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신고가 랠리로 가고 있는 만큼 한국형 팔란티어라는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한국형 팔란티어 그 말이 됩니다. 주가 차트로만 보면은 충분히 말이 됩니다. 업종은 물론 다르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쪽에 자금이 또 더 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업사이드 요소가 없으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뒤에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APR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올해 YOY 기준 38% 그리고 영업이익이 17% 성장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APR 같은 경우가 작년의 매출이 22년도 대비 31%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30%씩 성장을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더 성장폭이 더 커졌어요. 38%라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미용기기, 저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미용기기는 성장주 반열에 올랐다 생각하는데 특히 미용기기 쪽은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중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출이 나오고 있고 계속 외형 확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커질 수 있는 업사이드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확실히 동남아시아 쪽이 더 큰 시장으로 그렇죠. 지금 성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진출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APR도 덩달아서 저는 더 업사이드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트상 위치는 파마 리서치와 매우 조금 상반돼요. 다르죠. 파마 리서치는 신고가에 나가고 있는 반면에 APR은 애초부터 조금 프리미엄이 좀 붙었습니다. 공고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조금 못 가고 있지만 추세는 조금 상방으로 그래도 조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추가 업사이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번 실적만 잘 나오고 끝나는 종목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이번 실적만 잘 나오고 끝나는 종목들은 한 번에 어떤 그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만 영속성이 있는 기업들은 조정의 단계가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조금 잡아낼 수 있는 시그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잠시 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나오는 종목들은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차트상의 위치는 다르지만 앞으로 갈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이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이 미국 증시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2,539선을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749선에서 장 마감한 코스닥입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불러온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장 마감 이후에 떴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실적이었습니다.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20% 넘는 급등세 보여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 오션도 같이 함께 올랐는데요. 8%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같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현대차, KB금융, 한국항공우주, 기아, 신한지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주들로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어제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아갔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세를 보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이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G이노텍, KB금융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 외국인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보냈지만 여기서는 순매수세로 기관은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과 같은 이 방산업종으로에 대한 이슈들이 몇 가지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들리면서 오늘 방산업종으로에 대한 수급도 유입이 됐고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매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이 강한 매도세 출회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보였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는 주춤할까 했지만 오늘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5% 넘는 급등세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JYP 엔터와 수피 그 다음을 또 잇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수피입니다. 외국인은 각각 JYP를 3거래일 그리고 숲은 4거래일 동안 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옵틱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주들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 필옵틱스는 장중에 3%의 급등세를 보여줬지만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1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ABL바이오가 그 다음 매수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볼게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클로버, 동진세미캠, 테크윙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요즘 매수됐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종목군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오늘은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제약 종목들 약간은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기관에서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JYP 엔터 그리고 수피 같이 매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동반 러브콜을 보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원익 IPS, 파마리서치 오늘 호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연어야 고맙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 파마리서치에서 만든 리주란 굉장히 유명한 PDRN 앰플이죠. 오늘 파마리서치 4%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로보티즈, 삼천당제약, 테크윙이 강한 매도세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제는 코스피가 오늘은 코스닥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상반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트렌드를 좀 잘 쫓아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다른 말로는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발굴해낸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이죠. 자, 똑똑한 돈이 포착되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만으로는 연속성 있는 시세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을 거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 주체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통해서 저점에서 매집할 때 그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돈을 잡아내기 위해선 뭐 먼저 잡아내야 돼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잡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먼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는 아주 간단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제가 만든 어떤 이 스마트머니 이 신호가 어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포들이 매집할 때 전부 다 이 부분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진 않고 기술적, 테크니컬 요소를 넣어서 만든 겁니다. 단연간의 데이터 중에서요,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을 싹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압축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뽑아놓은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추세가 올라가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온다라는 거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 전에 잡을 수 있다. 뉴스 전에 잡는 기법이라고 해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매매 포인트입니다. 이 매매 포인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법을 만들거나 혹은 기법을 이용을 할 때 좋은 기법과 좋지 않은 기법을 구별을 하려면 단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 기법에 두 가지 요소가 해당이 되는 기법이냐 아니냐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식상하지만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이 수익성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기법을 만드는 것들 한번 옆에서 보게 되면 승률에 집착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정 패턴이 반복되다가 어느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그 이후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면 이건 좋은 기법이야 하고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좌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종목 중에 우리가 7, 8종목을 이긴다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플러스 3%로 이깁니다. 두세 번 질 때 마이너스 10%로 지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손익비가 더 좋다면 이것이 바로 좋은 이제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기본적으로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앞에 잠시 후에 제가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무엇보다 간단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잘 나오는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방법 자체가 복잡해버리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때요? 실수할 빈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다시요. 앞에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을 봐야 됩니다. 이 포착이 일본 캔들의 좀 신호를 받아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이 포착된 날이 나올 건데 이 날을 우리가 매집의 시작일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신호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신호 포착일. 자, 하루 만에, 포착일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더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난다 볼 수 있고, 이후에 급등이 나옵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포착일 이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포착일 그 일본 캔들 있죠? 캔들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점 매수 방법이라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면 되는데 포착일 종가도 장중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용무가 바쁘거나 혹은 직장인 분들은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 종가를 못 보면은 이 퇴근을 하고 와서 포착된 이런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쫙 해놓는 겁니다. 해놓고 이후에 포착일 고점 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정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손절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첫 번째 기준선이 되고 손절 추세선이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중요한 것은 손익비다 말씀드렸습니다. 손실이 나왔을 때 손실 확정을 해버리게 됐을 때는 짧게 나오게 됩니다. 이탈했을 때 정리하면. 다만 수익이 나왔을 때는 저점을 잡아내는 주포들의 저점을 매수를 잡아내는 기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방법만 숙지해서 거래를 하신다면은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진전기라는 기업이고요. 자, 보시면은 공급계약 체결 관련된 공시가 작년에 3월 14일, 3월 15일에 뜨게 됩니다.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요. 여러 이제 미국이라든지 여러 다른 해외 법인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화하면서 계속 좋은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변압기, 전선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잘 이야기를 드려왔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급계약이 체결
체결이 돼요, 작년에. 근데 두 가지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는 자, 주포들이 이제 매집을 할 때 이제 그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후에 뉴스가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공시가 나온다라는 말도 같은 말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공급 계약은 뭐예요? 양사 간의 협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이 공급 계약이 될 것이다, 체결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미리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잘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런 어떤 수주 공시 내용이 제가 이렇게 두 날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3월 14일 그리고 5월 14일입니다. 자,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녹색 기둥 표시예요. 정확하게 첫 번째 공시일 열흘 전인 3월 4일입니다. 자, 3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렇게 떴는데 신호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어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럼 어떻게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로부터 첫 번째 수주 공시 내용, 공급계약 공시 내용 이전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머니 기법 논리를 갖다 대면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신호 포착일에 매수를 하고 최근에 이슈가 나와서 급등하는 구간까지 계속 가지고 왔을 때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노란 추세선 보이죠? 이게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 이탈 안 하고 올라가다가 7월에 이탈을 해요.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2배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수주 공시일에 만약에 급락이 나왔어요. 악재가 떠서. 그래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다 제공드립니다. 무료로 다 제공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예시 종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AI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AI 쪽이 굉장히 요새 핫하죠. 자, 뉴립스라고 하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이런 어떤 논문상이라든지 어떤 채택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메인 컨퍼런스 같은 경우 매년 수만 건의 논문 중에 극소수만 최종 채택이 되는데 뉴립스 2024 워크숍에서는 최우수 논문상을 이 동사가 수여를 받게 됩니다. 이런 대상격의 커다란 상은 수상하기 이미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 몇 달 전에 미리 고지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그랬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데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스마트머니 신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은 스마트머니 신호는 10월 30일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죠. 요날 포착을 해줍니다. 근데 뉴스는 언제 나왔어요? 수상 뉴스는 이때 나왔습니다. 이 12월 26일이에요.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쭉 올라가죠. 급등이 나오죠. 근데 거래량은 언제 늘어났어요? 자, 포착일, 매집 시작일이죠.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늘어납니다. 자, 포착 이후 거래량 늘어나면 매수, 그 다음에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나왔을 때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제가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제가 공략주로 계속 방송 말미마다 소개를 드리죠. 하루에 한 종목씩. 자, 그 종목들 지금 성적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델대로 갑니다.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제가 공략주를 소개드리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때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거. 잠시 후에도 세 종목이나 제가 리뷰를 드릴 텐데, 아무리 이렇게 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갑니다.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다 등록 방법, 사용 방법 작성해놨습니다. 신청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제 말 믿지 마시고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하셔서 검증되신 만큼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이 되는 종목들 미리미리 좀 선별을 하셔야 더 좋은 수익률을 좀 누리실 수 있으실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으셨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 종목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송을 통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나갔고 그 종목들이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5 종목들만 먼저 쭉 보여드릴 텐데 상단에는 로보티즈가 이름을 올렸고요. HFR, LS 에코에너지, 한화오션 눈에 띕니다. 신성 델타테크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 어제 목표가 6만 원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올려줘요. 오늘 바로 터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잘 물어본 것 같아요. 목표가 좀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여쭤봤었는데 6만 800원까지 오늘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이제 52주 신고가로 지금 이제 진입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더 간다. 이제 네. 예, 이제 신고가 간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더 랠리를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모멘텀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했던 게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 2등급 품목 허가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하필 이 내용이 나오기 며칠 전에 JP모건에서 5%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뭐 이거 알고 사전에 매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동사의 그 넥스피어 F가 FDA 혁신 의료기기로 또 신청을 또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경우가 뭐냐면 이 빨간 선으로 제가 가로선을 쳐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모 가격입니다. 이 고가에서 쭉 하방으로 내려오다가 이 공모가 근처에서 JP모건에서 지분을 5%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무보유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딱 공모가 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JP모건이 매수하고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재료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후에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의료기기 2등급 품목허가 FDA 승인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루트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포착일 이전에 이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포착일 때 JP모건이 이렇게 또 매수를 좀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자금들을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조금 증명이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다음 목표가 7만 원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요. 조정 시 5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저는 이 추세상 다시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7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은 7만 원이고요. 7만 원 터치가 나오더라도 전량 매도 의견 아닙니다. 들고 계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나 아니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은 저희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한화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65,50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일단 6차 목표가가 7만 원으로 제시가 된 종목인데 이 종목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겠죠? 그대로 들고 가도 되고 여전히 매수해도 된다. 제가 이제 신규 매수요? 예, 왜냐면 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갖고 나올 때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 매수를 계속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조선주들은 일단 환율 수혜 종목이다. 그리고 환율이 왜 올해 내내 조금 이제 견조하게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선 3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R&D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잠수정에 네. 대한 공급 그리고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베이커 휴즈와 저탄소 가스터빈에 대한 공동 개발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모멘텀이 튼튼합니다.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그룹주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1월 차트부터 가져갔는데 조정이 나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자마자 방향성이 돌아 올라가죠. 항상 이렇게 좀 어떤 변곡점, 전환점,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내주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확실히 증명을 드리잖아요. 그 이후에 거래량 늘어날 때 공약주로 소개를 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 자,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갑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직접 기법 받아 가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지급도 시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가 이 종목도 3차 목표가가 제시가 됐는데 2차 목표가까지는 달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고점 기준으로 22,950원, 2차 달성 수익률 30%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오늘 살짝 음봉 마감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세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단기 추세가 살짝 꺾이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우선 동사가 이제 그런 어떤 딥시크 관련 그 AI 관련 수혜도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작을 했고 결국에 저는 이제 다음에 어떤 기업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최우선적으로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규제가 크게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그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들도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조금 이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이 특히 많이 안 갔어요. 로봇주들 대비해서 많이 안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쪽에서 조금 포인트를 좀 잘 맞춰서 보면은 좀 커다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7월 차트부터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죠. 추세가 우하향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공약주로 소개를 드리니까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로직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 매번 증명드리지만 직접 이용을 해보셨을 때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라든지 손절추세선 등록하는 방법 PDF 파일로 무료로 다 보내드리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종목을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머니 신호가 딱 떴을 때 매수를 한다면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차트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직접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멘토님의 기법까지 상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멘토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이 셀바스 그룹주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LS 그룹주가 아니라 셀바스 그룹주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네. LS 그룹주 세 종목이 다 목표가 도달했죠. 예, 모두 목표가 도달하고 그리고 그 스마트머니 신호가 다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단에서 포착이 많이 되는 것들은 특히나 제가 주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셀바스 기업들 그룹들이 네. 이렇게 좀 하나 둘씩 포착이 됐다라는 것은 좀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테마도 좀 주목을 많이 그쵸. 해볼 수 AI. 네, 맞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제도 좀 사실상 그 준비한 내용이었는데요. AI가 이제 과학이 기여할 수 있다. 질병 치료처럼 과학을 위한 AI가 가장 큰 영향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의료 AI 쪽에 어떤 챗GPT 모델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런 의미를 또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샘 올트먼이요. 자, 그리고 올트먼 CEO가 이번에 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 방침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확대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AI 등 강력한 산업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점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장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한 만큼 의료 AI 쪽을 또 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딥시크와 이제 경쟁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연계를 하는 셀바스 AI가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조금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운영하라는 기술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특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효율성, 생산성, 비용 절감 효과.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 실리콘밸리에 대한 정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비용 절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고효율을 내는 쪽에다가 이번에 산업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 강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봤었을 때 셀바스 AI도 주목을 해볼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셀비 노트 3.0 서버용 이거를 조달청에 공식 등록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각 기관의 어떤 환경과 보안 요구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셀비 노트를 어떤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거랑 비슷합니다. 팔란티어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업 모델이랑 되게 조금 계를 좀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보안성과 운영 효율성을 좀 크게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한 경량화된 대량 언어 모델, LLM이죠. 이런 모델들도 사용자 맞춤형 양식으로 자동 요약을 하는 기능도 추가를 한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팔란티어도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유일하게 AI 쪽에서 매출을 내는 기업이다라고 이미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솔루션 쪽이 가장 먼저 수익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셀바스 AI도 의료용 AI 쪽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흑자를 내고 네. 지금 그 실제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도 조금 재밌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AI의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매년 50%씩 성장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만 봐도 전망 컨센서스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1월 20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자, 포착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가 돌아 올라갔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그룹주 내에서 이제 신호가 다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은 셀바스 AI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로는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